근로기준법 시행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만 6270호 2019년 1월 15일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 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일주 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 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 근로자 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2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일, 제2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항.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3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 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2항.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제1항.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분리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 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항,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2항,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항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제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신문에 관한 세부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신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서 알려주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 제6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7항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항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34조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5조 삭제.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 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제1항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제3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제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의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임금,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A, 제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정보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 3, 제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임금 등 체불 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 사업주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제1항,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제1항의 귀책 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A, 제1항,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2항, 제1항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제44조의 3, 제1항,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 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에 따라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 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에게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제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의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간.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의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제4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항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만 5513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2021 7.1 제53조 제3항 제53조 제6항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8조 제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제4항,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제1항,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 운송업, 3. 항공 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제2항,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항, 삭제.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 고용평등과 1.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7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3조,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체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장,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1항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취직 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제3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항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 제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제2항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3항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일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 제1항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에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객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제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을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6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8항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항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74조 제7항, 제74조 제8항, 제74조 제9항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74조 A 제1항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기능습득 제77조 사용자는 양성공, 투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제1항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휴업 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 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항 휴업 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애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이미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의 장애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애에 대한 장애보상 금액은 장애 정도가 더 심해진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의 보상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 장애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애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애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 보상이나 장애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2조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 임금 1001분의 유족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 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 임금 91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4조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1분의 1 15상을 하여 그 후에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5조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 보상을 할 수 있다. 제86조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제87조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88조 제1항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의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3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제4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89조 제1항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88조 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90조 제1항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 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기,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1.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a.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1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장 기숙사 제98조 제1항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항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이면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 제1항 부속 기숙사의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 제1항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품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근로감독관을 둔다. 제2항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 제1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2항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5항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3조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4조 제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5조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신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장 벌칙 제107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에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에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0조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 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1조,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 제1항,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3항 단서, 제67조 제1항 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5조,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서류를 제출한 자.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다 읽었습니다.